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직으로 지원한 조인호입니다. 저희 회사 이 면접 오시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나름 스터디를 좀 많이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 지원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저희 회사는 향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우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년 뒤에도 전기 직무이기 때문에 미래가 탄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3020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20 정책이란 2030년까지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점검직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 이제 그에 맞춰서 좀 우리 기업도 발맞춰서 좀 발전을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근데 그 비슷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 꼭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같이 발전을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한 가지 정도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인데요.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을 땅에서만 아닌 수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발전량이 생각보다 많아 500기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건 1차적으로는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이 잘 돼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 분석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 현재 그 기업의 현 상황도 잘 알 것이고요. 그 현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현 상황을 바탕으로 또 미래의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업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호 씨 서류 보니까 봉사활동도 좀 있으시고 한데요.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KTNG 상상 발룬티어 기획 봉사활동입니다. 기획 봉사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께 합동 결혼식을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시켜드리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정말 감사하셨고, 그분들 중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다, 자기가 아내에게 못해준 게 많은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일부러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봉사활동을 총 몇 번이나 하셨죠? 봉사활동 횟수는 기획봉사 합치면 한 20번은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봉사활동을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 제가 나눌수록 조금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은 물론 제 몸은 힘들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해하고 저에게 언제 한번 와라, 자기가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정말 제 인생에서는 정말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분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진 경험도 있고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골 질문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게 봤던 부분은 사회복지나 이런 관련된 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봉사 경험이 있고 이걸 하려고 자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성이 없는데 선택적으로 여러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들어보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뿌듯하고 진심으로 그 나눔을 실천하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사항이나 어떤 스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뭐 찬성과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원 소스는 사실상 신재생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이 주변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 전공자로서 우리 지원자께서 생각하는 어떤 의견, 생각 관련된 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신재생 에너지는 무궁한 발전을 가지고 있고 지금 설치하면은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자원입니다. 물론 그 신재생 에너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원료들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 환경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환경에 더 기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대체를 해야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는 스웨덴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전력의 40% 이상을 40%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 40% 정도가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라던가 아니면은 이 전기를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입니다. 서류 보니까 해외 탐방을 다녀오셨네요. 네, 소개할 때도 해외 여행을 좋아한다고 해서 경험을 좀 많이 하셨고 또 해외 탐방도 가셨는데 이거는 뭐 가서 어떤 활동을 하신 건지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좀 거기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점은 있는지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거기를 간 이유는 드론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DJI라는 중국의 가장 유명한 드론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DJI에 가서 여러 가지 드론을 보았고 중국 심천을 가서 위챗페이라는 걸 사용하였습니다. 위챗페이는 저희가 사용하는 돈을 이제 핸드폰에 이제 카드 한 장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 신재생 에너지 적립 같은 걸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였습니다. 해외 탐방과 관련된 이런 경험들이 요즘에 이제 지원자들이 많이 그 칸을 채우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의미 없는 활동이고 내가 목적이나 어떤 그런 방향성이 없이 그냥 참여의 의의를 둔 활동이라면 그냥 여행과 같은 그런 관광 목적으로 전락이 돼서 역량으로 어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 탐방을 갔다면 내가 어떤 의도로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배운 것이 전공과 관련된 거 혹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거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자기 개발이 되었는지 잘 설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 2년간 우리 지원자께서 했던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있었던 경험 중에 저희 전기안전공사 들어오려는 분들 많잖아요. 네. 다른 지원자들보다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 자신 있는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드론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공부함으로써 드론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인 서포 발전소에 가서 저는 항공 촬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항공 촬영을 하여서 태양광 판넬 위에 있는 새의 변사물이나 낙엽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이 영상을 토대로 그 관계자분께 전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관계자분께 전해드렸더니 정말 감사하다. 그 부분을 이제 황급히 가서 제가 판넬을 닦아보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구체적으로 배운 게 뭐죠? 우선 드론의 촬영 능력입니다. 드론을 날리는 것만이 아닌 드론을 어떻게 찍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용어로 서클을 돌린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보통 이 지원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비슷한 이 경험을 기반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원자들이 있는데 본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면접관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본인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그 어떤 스피치의 기회를 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소서에 보면 그 태양광 패널 이 관리하는 쪽에서 네.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런 방향으로서 생각을 하신 건지.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을 통해 그 판넬 위에 무언가가 올려져 있으면은 그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성질이 있어 그쪽에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태양광의 수명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저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열 화상 카메라를 장착하여 그 부분을 체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 발전소의 구조물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태양광 발전소의 어떤 그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좀 사후 관리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구조물을 관리하는 것 외에 좀 다른 사후 관리 포인트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거나 좀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태양광 패널을 자주 닦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기계가 지금 나와 있긴 하나 상용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적인 측면도 있을 뿐더러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데 그 태양광 패널 위에 간단한 호스라든지 이제 물이 나오는 구조를 달아서 태양광을 청소해 보고 싶습니다. 태양광 패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그 사후 관리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라고 하면 태양광 패널 그 구조물에 대한 관리도 있을 수 있고, 또 핵심 부품들 발전을 위한 뭐 인버터라든지 모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너무 구조물 쪽에만 치우쳐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1번 항목에서 보니까 본인이 그 캡스톤 디자인을 할 때 사회자 역할을 맡았다고 했는데, 팀원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팀장, 조장이었나요? 여기서? 네, 조장이었습니다. 아, 조장이었어요. 그럼 네. 조장으로서 회의를 운영하는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도 맡았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도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 리더가 어떤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문제가 하던 사람만 계속 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을 다루면 네.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한 사람만 다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었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를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걸 해야 하는데 이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르니 점점 참여도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노 씨가 조장이었잖아요. 그럼 네. 조장이 그 10명에 대해서 역할을 좀 배분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 추진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우선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역할을 분배를 해줬습니다. 네. 네, 하지만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금씩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안 되는 부분을 이제 조원들이 한 명씩 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안 된다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점점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중간에 그런 소통이 없이 그냥 시키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느끼기에 리더의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세요? 여기 리더십을 지녔다고 저 마지막엔 또 되어 있거든요. 리더십을 키우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주도적으로 한 그런 경험을 묻는 거였는데요. 본인이 그 리더인 시절에 경험을 썼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깊이 들어갈수록 본인에게 좀 손해가 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하기로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팔로워 입장에서 내가 솔선수범하고 좀 열심히 했던 사례가 있다면 그걸로 바꿔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실패 경험으로 내가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도 물론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자질이 좀 더 안 좋게 평가가 된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어서 소재 선택을 다른 걸로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그 스트레스 관련된 이야기를 작성한 내용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자소서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혹시 실제로 본인이 어떤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자신이 그 스트레스 상황을 좀 벗어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컨트롤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좀 한 가지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 연구실에 정말 저랑 안 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랑 말을 하면 저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우선은 그 친구에게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 한 가지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24살이고 그 친구가 22살입니다. 근데 저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친구는 뭐 어떤 뭐 큰 의도를 가지고 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죠, 그죠?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반말이나 그쵸. 이제 욕설에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면은 뭐 좀 그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노력들을 좀 하셨나요? 그 친구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주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야기를 하였는데 조금씩 그 친구는 이제 배려를 해주는 게 보였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컨트롤한 경험을 묻는 건 결국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건 팀워크와 연결된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조직 내에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화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어떤 조직 내에서 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그 조직 그 관리를 하고 조절했던 그런 경험을 잘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 경험 자체가 팀워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면접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매력은 참 많은데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마주쳐서 저의 매력을 더 뽐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인호 씨, 네. 네, 모의 면접 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뭐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 긴장 많이 했어요? 네, 긴장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경험이 있었어요? 아니요, 이번 면접이 처음 면접. 그래서 호되게 지금 네. 경험을 하셨군요. 너무 호되게 나온 것 같아서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네. 첫 저희가- 경험이 오되면 그 다음이 좀 부드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 여러 개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어요? 질문해 주셨던 태양광을 어떻게 이제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 질문하셨는지 의도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본인이 가장 잘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다 보니까 태양광 쪽을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럼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좀 지식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신입 그 채용, 대졸 수준 채용 이런 부분에서는 그거를 잘 모를 경우에는요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답변을 잘 하는 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얼마큼 그걸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이거를 상황을 잘 판단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전공으로서 공부한 지식 정도 수준에서 조금 이야기 드리자면 이 정도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어떤 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사회 선배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면접이 로봇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외국인 결혼식 얘기하면서 감성 터치를 좀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길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방금 처음 면접 봐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처음 한 거 치고 잘했다. 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취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또 궁금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궁금했어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좀 나름 참신하게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뭐뭐 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좋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시태그를 사용하던 아니면 저는 어떤 부호나 괄호를 사용하던 해서 헤드라인 돋보이게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이 본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돋보이게 해시태그 같은 걸 쓰는 거는 괜찮지만 이것이 내용을 대변하지 못하고 헤드라인의 기능을 못한다면 이게 별로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첫째 그 앞에 샵
붙이신 게 해시태그인지 몰랐어요. 해시태그인지 몰랐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간혹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의사가 전달됐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사실은 그 의사가 너무 그 편협적인 의사라고 하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 이 서두에 쓰는 내용은 물론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좀 기본에 충실하게 서두 내용은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앞선 리뷰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제목 해시태그 썼는데 보통 인터넷 베이스로 지원서 입력하는 데는 특수기호 치면 땡하고 튕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못 써요. 인터넷 베이스로 하는 데는. 그리고 이제 뭐 그 코레일이죠. 거기처럼 이렇게 내가 출력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메일 첨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편집 제한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이런 데는 써도 사실 뭐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터넷 베이스로 지원하는 곳에서는 딱 치시면 탱 하고 튕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 같은 경우도 그런 특수기호 사용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서 한번 좀 적상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 이노 씨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탐정 선생님부터. 저는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처음에 면접관의 질문을 들었을 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의도라는 건요, 사실은 그 핵심 요인을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매번 들으면서 파악할 수는 없고 좀 많은 시뮬레이션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질문인 것 같지만 그 질문 안에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면접관의 의도를 캐치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답변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그 마지막 멘트 하셨던 부분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맨 마지막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멘트가 나왔다는 건 아마 본인이 그 답변했던 내용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전 면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적극성에 대해서 한 단계 접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그런 멘트는 꼭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사실 역량을 체크하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질문하지 않아요. 특히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면접이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고자 하는 역량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질문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체크할 것이냐 이걸 반드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칙 준수와 같은 역량을 체크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할 때 계속 대인관계 관련된 자신의 경험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면접관이 이거 아닌데 싶거든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 수 있죠. 원칙 준수에 대해서. 근데 또 지원자가 아닌데 싶어서 이번에는 뭐 다른 뭐 자원 활용 능력과 관련된 걸로 뭔가 답변을 해요. 그러면 면접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답변을 상당히 잘했는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에 대한 답변을 못 들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좋은 점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질문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탐정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딱 들었을 때 이게 뭐 물어보는 거지? 이 어떤 역량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지? 이걸 먼저 딱 캐치하고 이제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면접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기회가 될 때 오늘 같은 방송 기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일단 모의 면접 한다면 무조건 가서 하세요. 그러면 늡니다. 네. 근데 자신감이 없어졌어 지금. 저는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거 지금 좀 개선해야 됐으면 좋겠는 거. 지금 급해요. 지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발음이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꼬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말하는 속도를 조금 늦추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긴장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조절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좀 모니터링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번 나왔었는데 질문을 할 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혹은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없이 혼자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될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면접관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런 앞선 멘트를 해서 조금 우리에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어떤 인내를 시간을 조금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우리가 그
탐방이나 아니면 드론이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한 거는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될지까지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답변을 좀 생각해서 나중에 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칭찬해 줄 거, 목소리 크기. 네, 목소리가 크게 잘 됐어요. 네, 그리고 못 알아들었을 때 다시 한번 질문해 주는 거. 이게 좀 몇 번 반복되면 집중을 못 하나라는 의심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대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마지막까지 그 목소리 크기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인호 씨 우리 오늘 출연했는데 어땠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떨리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음에 혹시 면접을 본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 자신감을 얻어간다면 뭐 좋은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저희 셋의 조언이 우리 또 인호 씨가 취업 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원하시는 기업에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